어머니 치과에서 자격증 몇 년도에 땄어요? 1994년. 그러면 개원을 언제 처음 했어? 1994년 8월 15일. 94년이면 이제 한 30년 됐네 벌써? 응.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어쨌든 어머니가 동네에서 치과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동네 30년차 치과의사는 치의학 용어를 얼마나 많이 알까? 알만한 건 다 알지? 그럼 해보자. 1. Carries. carriers. 그게 뭔데? 충치라는 뜻이야. 맞아. 아니, 그걸 문제라고 내는 거야, 지금? 아니 충치라고 하지 캐리어스라고 해? carriers라. 간호사랑 진료할 때 이렇게 얘기해? 아니지. Periodontitis. 페리오돈타이티스. 치주염을 말하는 거거든. 치주염이 뭐예요? 잇몸병이지.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야. 페리오라는 거는 주의라는 뜻이거든. 타이티스가 염증을 말하는 거야. 돈트라는 거는 치아를 말하는 거야. 페리오, 돈, 타이티스. 세 개가 합하진 말이야. Orthodontics. orthodontics라는 거는 교정을 말하는 거야. ortho라는 거는 바르게 하다. don't, 거기도 don't가 들어가지. orthodontics. 치아를 바르게 하는 학문, 이런 뜻이지. Impression. 임프레션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인상이를 보철을 하기 위해서 음형을 만들어서 석고를 부어서 양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형을 구강 안에서 빼내는 거, 그거를 임프레션이라고 표현해. 그럼 어떻게 말해? 임프레션 뜬다 이렇게 해요? 임프레션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본 떠주세요 이런 느낌 말이에요? 그렇지. Inlay. 인내, 치아가 디케이가 있잖아, 충치가 있잖아. 그거라면 충치를 다 제거하고 모양을 만들어서 그 모양을 임프레션을 떠내서 보철을 만들어서 끼우는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걸 크라운이라고 하고 부분적으로 에모라고 금을 가지고 하든지 이 색깔을 가지고 하든지 부분적으로 수복하는 만들어진 걸 인레이라고 표현해. 보철물, 인레이라는 거는 보철물이야. 그러니까 충치 치료할 때 수복하는. 이를 파내잖아. 응. 거기에 채워 넣는 걸 인레이라고 한다는 거지? 구강 안에서 바로 채워 넣는 게 아니고 본을 떠내서 기공소에서 이 색깔로 만들든지 금으로 만들든지 부분적으로 만드는 조그마한 그 형태 그대로를 치아에 붙여주는 기공물, 보철물을 인레이라고 해. 그럼 인레이 종류에 골드 인레이가 있고 뭐 지르코니아도 인레이야? 포셀러인도 있고 하이브리드 레진이라고 해가지고 테세라도 있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 인레이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여기는 인레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그럼 내가 알아들어야 돼? 이걸 파냈으니까 본 떠서 채워 넣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구나. 그렇지. 근데 이가 통으로 덮어버릴 때는 크라운이라고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크라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인레이 말고 크라운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신경치료를 한 경우에 크라운을 많이 하지. 그거는 인레이로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신경치료를 하면 이가 많이 브리틀하거든. 그러니까 이가 많이 깨지기가 쉬워. 금이 가기가 쉽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쉬워야 되는 부분이고, 어떨 때는 신경치료를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앞쪽으로도 썼고 뒤쪽으로도 썼고 옆구리도 썼고 이렇게 하면 인레이를 여기 할 수 없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씌우는 게 더 좋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Endo. 신경치료를 말해. 엔도돈틱스, 아까 전에 orthodontics 하면 교정치료라고 했잖아. 엔도라는 말은 속 안을 말하는 거거든. 엔도크라인 하면은 내분비선 이 말을 하고 엔도라는 건 안을 말하는 거라. 이 속에 안에 신경이 있잖아. 신경 챔버가 있고 신경관이 있고 거기 신경과 혈관이 있잖아. 그거 치료하는 거를 엔도라고 표현해. 환자 누워 계실 때 어떻게 신경치료 하셔야 되겠어요? 라고 해? 아니면 엔도 하셔야겠어요? 이렇게? 환자들한테는 신경치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스텝한테는 이 환자분 엔도 해야 됩니다. 엔도 준비하세요 라고 표현하지. CI CI는 canal irrigation을 말해. 캐널을 생리식염수로 물로 씻어낸다. irrigation이라는 말은 씻어낸다 이 말이거든. 루트 캐널 트리트먼트를 조금 더 들어가면 캐널 irrigation이 있고 캐널 필링이 있고 그런 게 있어. 그게 다 엔도에 들어가는 거야. RPD. Removable Partial Denture. 그러니까 뺐다 끼웠다 하는 부분적인 틀니 이 말이거든. 틀니에는 두 가지가 있어. 아니 세 가지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지. 요즘은 임플란트가 있으면서 하이브리드가 나왔어. 그래서 옛날에는 부분적인 RPD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완전한 풀 덴처가 있었고 근데 이제 임플란트가 있으면서 하이브리드가 나왔어.
그래서 세 가지 된초. 틀니가 세 가지가 있어. IOPA. 뭔지 알아요? IOPA? PA는 엑스레이 하나의 맞아. 일종인가? PA 맞아. 찍는 걸 말하는 건데 맞아. 우리는 그렇게 표현 안 하는데 뭐라고요? 스탠다드로 찍어주세요 하면은 조그만 걸 이렇게 찍는 거 있거든. 그리고 이거- PA는 파노라마 하는 거는 맞아. 그 외에 찍는 거 있거든. 그래서 인트라오랄 페리아피컬 엑스레이. 페리에피카. 페리에피컬.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 스탠다드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파노라마를 할 것인가. 스탠다드는 부분이고 스탠다드는 기본적인 이 말이거든. 응. 그러니까는 아주 큰 장비가 필요 없을 때 가장 기본적인 옛날부터 해왔던 조그만 응. 사진 구강 안에서 찍는 거. 이 한 세 개, 네 개만 딱 나오게 하는 그 사진이 스탠다드거든. 그런데 점점 기계가 커지면서 파노라마라고 전체적인 걸 보여주고 아니면은 CT까지도 요즘은 또 여기 교정을 하려면은 세팔로라는 게 있고 PA라는 게 있고 두 상을 다 찍어야 되는 것도 있거든. 엑스레이가 많이 세분화되어 있어. 그래서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 근데 스탠다드는 꼭 필요해. OVD. 오클루잘 vertical dimension이라고 표현하거든. 보철할 때 필요해. 오클루전이라는 거는 교합을 말해. vertical이라는 말은 그치. dimension이라는 고경을 말하는. 보철을 하려고 하면 머리뼈하고 턱뼈를 생각해 보면은 머리뼈는 눈하고 코하고 위턱은 딱 고정이 돼 있어. 붙어 있으니까 머리뼈에. 그런데 그치. 아래턱은 움직이거든. 이게 여기에 의해서. 그런데 이가 없어지면은 이게 짜부라져. 할머니들 이 짜부러진 합죽이. 거 합죽이처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보철을 해주려면은 디멘전을 다시 맞춰줘야 되잖아. 그래서 교합, 수직, 고경 다시 복원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틀니 맞출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고경이 무너져 있는 사람한테는 다 필요하지. 틀니로 고경을 세워줄 것인가, 아니면은 고정식으로 세워줄 것인가. 여하튼 얼굴이 짜부러지지 않게 다시 짜부러진 얼굴을 다시 맞춰주기 위해서는 그 고경이 안 맞으면 관절이 아파. 그래서 이걸 맞춰줘야 돼. 궁금한 게 사람마다 비율이 다 다르잖아. 근데 어떻게 맞춰? 그 사람의 고정돼 있는 수치가 있거든. 그 고정돼 있는 수치와 파괴된 수치가 비율이 1대1이어야 돼. 그러니까 고정된 수치를 자를 재서 파괴된 수치를 그 가이드를 삼을 수 있어.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중간부와 이 하부가 1대1이라고? 그게 데이터가 있어. 그래서 되게 1대1이다. 그러면은 된다라는 그게 룰이 있어. TMJ. 악관절 말하는 거야. 아까 전에 내가 말했지. 앞관절 디스크. 디스크 여기는 템포로 T, 템포로 M, 만디부로 있는 하악을 말하는 거거든. J, 조인트를 말하는 거야. 악관절을 말하는 거야. 여기 귀 있는데 턱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지. 그래서 여기가 이 조인트가 이 관절이 우리 몸에서 제일 복잡한 관절이야. 그래? 귀 3차원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안에 디스크가 있어.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질병이 생겨서 아픈 사람들이 있어. 노미식합니다. 오늘 예약자가 왜 이렇게 많이 와? Next one. PDL. PDL, 페리오돈탈 리거멘트 치주염에 관계되는 건데 치아하고 치아가 박혀있는 뼈하고 사이에 아주 미세한 인대가 있어. 그게 쿠션 역할을 해주거든. 그거가 염증에서 녹아버린다든지 그게 없어져 버린다든지 이러면은 풍치라고 치주염이 걸리지. 아까 전에 페리오돈타이티스라는 말 이야기했지. 페리오돈타이티스. 그게 생기는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잇몸이 녹는다가 그 염증인 거예요? 응. 그럼 이거 흔들흔들거리겠네? 그렇지.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면은 치료할 때 이 잇몸을 다시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염증을 없애주면 튼튼해지지. Flap. 페리오 디지즈, PD를 치료하는 하나의 전문적인 테크닉이야. 잇몸 속에 안 좋은 것들이잖아. 그러면은 잇몸을 이렇게 열어서 뼈도 보고 뿌리도 보고 다 보는 상태에서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를 그런 치료의 하나의 테크닉이야. BG. 본 그라프트를 말하는 것 맞아. 같은데.
보어는 뼈를 말하는 거고 그라프트는 이동시켜서 집어넣는 걸 말하는 거든. 뼈를 그라프트 한다라는 거는 임플란트 할 때 많이 써. 뼈가 없는 곳에서 인공뼈를 넣어야 될 수도 있고 뼈가루가 필요하지. 그 뼈가루 어디서 나오는 뼈가루요? 만들어서 상품으로 나오는 뼈가루를 생리식품수에 수화를 시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지. Gingival hyperplasia. 진지벌 하이퍼플레지아잖아. 잇몸이 진지한 잇몸을 말하는 거거든. 하이퍼 많아지면서 플레지아가 이게 많이 생성되는 거야. 이게 임신하면 잘 생겨. 왜? 임신성 치연염이라고 해서 임신하면 호르몬이 좀 바뀌잖아. 근데 임신하면 잇몸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그 염증이 잇몸을 증식시키기도 해. 그래서 잇몸 증식증이라고 그 표현하거든. 잇몸 비대. 그렇지. 잇몸이 비대해져. 그럼 어떻게 돼? 부어서 아픈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 닦기가 잘 안 되고 피날 것 같아. 그 피도 나고 잇몸이 이를 덮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나? 이가 자꾸 작아지겠지. 그러면서 잇몸이 살이 길어지겠지. 그러면은 심미적으로도 시원한 맛이 없고 깝깝하겠지. 그치. 임신 중에는 초기하고 말기는 치과 치료 잘 안 하거든. 중기만 하거든. 그래서 임신 중에 치료하는 거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임신하기 전에 임신 준비하는 과정이 치과도 들어가야 돼. 사랑니 염증 생길 만한 것도 없애버리고 잇몸도 안 좋으면 잇몸도 깨끗하게 관리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임신 중독도 있을 수 있고 임신에 의해서 호르몬도 변화가 되기 때문에 잇몸도 반응이 와. 무섭다. 응. 이 낳고 나서도 이가 많이 망가졌다는 사람 있잖아. 맞아. Supernumerary tooth. 뭔지 알겠어? 슈퍼 누머러리 투수라고 하는 거는 과잉치를 표현하는 것 맞아. 같은데 이게 뭐야? 과잉치가 뭐야? 과잉으로 이가 있는 사람이 있어. 이가 여러 개 더 난 사람? 그렇지. 나지도 않았는데 뼛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 어머. 그리고 그 이가 정상적으로 나는 이를 방해하기도 해. 그럴 수 있겠네. 그걸 빨리 없애줘야 돼.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 있잖아. 이갈이 하는 시즌 있잖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 되게 애긴 이갈이를 다 끝나거든. 그럴 시즌에는 치과 관리를 좀 해줘야 돼. 치과에서 정기검진을 통해서 과잉치가 있으면 어떤 적절한 시기에 그 과잉치를 없애줘야 돼. 사랑니도 과잉치에 들어가? 아니 사랑니는 과잉치가 안 들어가지. 과잉치는 되게 어디에 많이 생기느냐 하면은 코 밑에 대문이 사이에 많이 생겨. 앞니가 생긴 거야? 과잉치는 정상적인 이하고 다르게 조그맣게 이렇게 정상적인 이보다 한 사이즈가 3분의 1밖에 안 되기도 하고 모양이 기형으로 생겨져 있어. Apical periodontitis. 에피칼은 끝을 이야기하거든. 뿌리 끝에 염증이 달리는 걸 말하는 거야. 뿌리 끝에? 저 밑에? 이는 뼈에 박혀 있잖아. 대개는 이가 많이 썩으면 이 속에 신경까지 염증이 생기면 신경이 괴사되면 줄줄줄 타고 내려가서 뿌리 끝에 염증이 달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뿌리 끝을 신경치료를 하는 거지. 뿌리 끝을 통해서 그 염증을 없애는 게 신경치료야.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내가 재식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치료를 다 했는데도 실패하면은 엄마가 그거를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는 이를 빼내가지고 뿌리 끝에 있는 염증을 이렇게 긁어내버리고 뿌리 끝도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심어주는 게 재식이라는 거거든. 아프시면 언제든지 왼손 드세요. 약 30개 정도의 문제를 내봤는데요. 어때? 너무 당연한 것들이야? 아니 동네에서 이렇게 허접하게 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큰 오산이에요. 알 건 다 알거든요. 제야의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다. 항상 주치의를 옆에 끼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할 거고 주위에 괜찮은 사람들을 딱딱딱딱 이웃으로 두고 사세요. 그러면은 만사가 형통할 겁니다. 나는 되게 재밌었어. 뭔가 일반인의 시선으로 그 전문 용어를 들으면서 병에 대해 설명도 해줬잖아.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 사실은 이건 빙산의 일각이야. 궁금해하니까 해주는 거지. 치과는 진압으로 해야 되는 그런 손으로 직접 해줘야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받는 게 제일 좋아요. 최소 비용으로 관리를 계속 받아가면서 마음 편하게 사세요. 오케이 끝.